140페이지에 오류위험물입니다. 오류위험물. 자, 자기 반응성 물질, 그죠? 자기 연소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내부 연소성 물질. 뭐 이름도 많아요, 그죠? 어쨌든 자기 연소, 내부 연소. 말씀드렸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가연물이거나 아니면 산소 공급원인데, 오류위험물은 가연물이면서 산소 공급원을 한 몸에 같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오류위험물이라고 한다. 자, 가연물에 산소를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야. 이 가연물 전체를 연소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따로따로 있으면 어떻게 돼? 따로따로 있으면 얘랑 우리 실제적으로 보면 뭐 조율도 해야 되고 뭐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 얘는 한 몸에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매우 빠르다라는 거야. 반응이 매우 빠르면 그거는 폭발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류위험물은 폭발성 물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약 뭐예요? TNT나 다이나마이트 전부 다 오류위험물이에요. 오류위험물. 그럼 여러분들 오류위험물은 뭐라고 말하면 돼? 폭발물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하면 되는 거야. 오류위험물은. 그리고 절대 소화 방법 중에 쓸 수 없는 소화 방법은 질식 소화죠. 왜? 공기 중에 산소를 낮추면 뭐해? 얘는 어차피 공기 중에 산소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질식 효과는 불가능합니다. 굳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냉각은 가능할 수 있는데 폭발물 터진다는데 물 뿌린다고 터지지 않은 일은 거의 또 없겠죠. 그러니까 큰 효과는 없다라고 보는 게 오류위험물이라는 거죠. 내부 연소성, 자기 연소성 물질입니다. 그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는 다 되시죠, 그죠? 그래서 자, 가연성이면서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자기 연소성 물질입니다. 자, 유기물질 연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적으로. 자, 말씀드렸죠? 금속은 이제 어디서부터 없어요? 4, 5, 6부터는 금속은 전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유기물질이라고 보면 돼. 전체가. 가열중경 마찰 등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폭발물이니까요. 공기 중에 장시간 방치하면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발화 그러면 몇 유위험물이에요? 3유위험물. 근데 오류도 자연발화하는 게 많아. 그래서 얘는 더 위험한 거지. 얘는 오류는 그냥 자연발화를 하고 불에 타는 거잖아. 얘는 자연발화하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오류위험물에 우리 여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저장 방법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물에 적셔 저장한다. 알코올에 적신다. 왜 적셔? 얘는 물과 만나면 위험성은 없거든. 근데 물에 적시면 어떻게 해? 온도 상승이 어렵죠. 알코올에 축이면 어렵죠. 그래서 오류위험물, 그러니까 삼류 오류의 공통점은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연발화 위험이 크다. 근데 삼류는 공기 중에 습기랑 만나서 자연발화하는 것이고 얘는 워낙 폭발을 잘하는 거니까 혼자 터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류위험물. 그래서 간단하게 한 5분 동안 영화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영화. 여러분들 버티컬 리미트라는 영화 보셨어? 제가 돈 내고 본 마지막 영화입니다. 한 17년 된 영화예요. 돈 내고 본 마지막 영화. 근데 그거를 한 5년쯤 전에 TV에서 해주더라고요. 버티컬 리미트. 네, 그거 첫 번째 화면이 뭐냐면 이 암벽이 암벽. 암벽 등반하는 3명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막 암벽에 뭐 이렇게 막 받고 막 올라가잖아. 그러다가 빠져요. 그 뭐 핀이 빠져가지고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빠진 사람은 서로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이제 로프를 묶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빠진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벽이 이렇게 빠듯했으면 그냥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벽이 이렇게 생겼던 거야. 그러니까 요 사람을 이게 두 사람이 막 당겨 올리려고 해도 그게 당겨지겠어요. 사람의 그 몸무게 얼마인데. 그런데 이제 요 사람에 대한 체중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다 핀을 박았잖아. 핀이 막 빠지려고 그래요. 그 빠져 안 빠져? 그 빠지면 영화 끝나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빠지는 거야. 근데 막 빠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칼 하나 딱 꺼내요. 이 사람들이 안 돼 이래요. 벌써 뭐야 분위기가. 이 로프를 끊으려고 하는 거지. 왜? 가능성 없는데 잘못했다가는 웃어 지금 이 슬픈 얘기를? 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 혼자 버티려고 했다가 가능성도 없는데 이거 다 떨어질까봐. 그래서 안 되라고 했는데 탁 끊어요. 그 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10년으로 넘어가는 거야. 집중력 좋아, 지금. 10년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둘이 통화를 해요. 근데 통화하는데 오빠랑 여동생이랑 통화를 하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칼 자른 사람이 아버지였던 거야. 아버지가 아들, 딸을 데리고 암벽 등반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면은 사실은 아들, 딸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냥 칼로 잘라서 자기는 떨어져서 사망을 하고 이제 오빠랑 동생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여동생이 오빠한테 자기가 K2를 등정을 하러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우 안 좋은 시기고 위험한 시기니까 몇 달 뒤에 가라고 했는데 동생들이 오빠 말 들어 안 들어?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빠가 그냥 갔다 오는데 조심해서 갔다 와라 라고 한 거예요. 동생이 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이렇게 얼음 위를 막 가다가 얼음이 푹 꺼진 거예요. 꺼져가지고 깊진 않아. 한 3, 4m 정도 되는 데로 빠졌는데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항상 영화는 주인공은 감이 아주 뛰어나죠. 왠지 모르게 동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동생이 K2에 등정 가는데 뭔가 낌새가 안 좋다. 동생인데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친구가 같이 가자 라고 했는데 그 오빠가 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갖고 다니는 물병 같은 데다가 연한 노란색이더라고요. 막 집어넣어요. 이렇게 배낭에다가. 근데 딱 자막에 보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게 다이나마이트의 원료가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근데 다이나마이트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 흙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가고 있는 거야. 그 NG라고 그러거든. NG를 가방에 집어 넣었는데 원래는 그게 무색이에요. 근데 공업용은 약간 지금처럼 노리끼리한 갈색이라고. 근데 내가 영화를 보다가 지금 우리 그 처랑 나랑 그때 데이트할 때 영화를 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알면 어떻게 해. 난 직업상. 가르쳐줘야 되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치면서 저 공업용이다 뭐다. 우리 와이프가 좀 그만 좀 하라는 거야. 영화 좀 보자라는 거지. 도대체 제가 영화를 못 보겠다. 뭐 아는 것만 나오면 막 이야기하니까. 내가 직업인데 어떻게 아는 거 나오면 가르쳐줘야 되잖아. 근데 저건 공업용인데. 막 이러고 했더니 와이프가 좀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이러더라고. 한번 잘릴 뻔해서 그때. 예. 근데 그때 이제 했는데 그걸 들고서 이제 가는 거죠. 예. 배낭에도 가는데 눈은 되게 많아요. 근데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내부에 있는 그 배낭에 있는 NG가 부글부글 끓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뭐가 있다고? 감이 좋아요. 그래서 끓는지도 느낌도 없을 텐데 어디론가 막 뛰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뛰는지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봤더니 눈이 많은 곳에다 가서 배낭을 딱 벗고 막 눈을 막 덮는 거예요. 걔가 소방서비 기사가 있나 봐. 막 덮어요. 막 덮고 또 감이 있잖아. 덮다가 친구한테 뛰어 이러면서 뛰다가 멋있게 점프를 해야 터지잖아. 멋있게 딱 뛰니까 꽝 터지는 거야. 주인공은 안 다치죠 원래. 그죠? 예. 그래서 멋있게 뛰어야 돼 그것도. 그죠? 절대 주인공이 뛰지 않으면 안 터져요. 예. 그래서 꽝 터졌는데 그 바로 아래에 동생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터지는 그 충격 때문에 다시 눈이 쌓였는데 눈이 다시 무너지니까 동생이 밑에서 오빠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거야. 영화 끝났어. 그게 NG야, NG. NG가 뭐야? 오류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군용 폭약은 TNT를 쓰잖아. TNT. 예. 근데 그 다이나마이트는 NG예요. 걔가 아까 뭐 한 거지 걔가? 자연 발화한 거잖아. 그죠? 햇빛을 받았는데 그 K2 몽은 상당히 온도도 좀 저온일 텐데도 불구하고 햇빛을 받으니까 자연 발화한 거잖아. 그죠? 예. 그죠? 예,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류연물에서 항상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뭘 잘못했냐면 아이스팩에다가 감쌌어야 됐었어.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근데 그 안에니까 폭발한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오류연물이 섬유와 마찬가지로 자연 발화 위험이 큽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취급 방법. 화재 시 소화가 어려우므로 소분화에 저장을 합니다. 그죠? 소분한다. 삼류가 그랬었죠? 위험하니까요.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해줘야 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 소상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전, 밀봉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화기염금 충격주의. 이거 여러분들 아마 그 소방 법규책에 제가 저장 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이라고 한 게 있었을 거예요. 대략은 나오지 뭐, 그죠? 폭발물이니까 화기염금과 충격주의를 해줘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고. 소화 방법 뭐죠? 초기 소화예요. 초기에만 냉각 소화가 가능하고요. 초기가 아니면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초기에 뭐 이런 말 써 있습니다. 육류위험물, 산화성 액체 위험물이에요. 어때? 인류랑 어때? 같죠? 상태가 액체면 육류, 고체면 인류위험물이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죠?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뭐 했죠? 화합물 상태에서는 위험성이 없어요. 분해하면 위험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산화성 액체이고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아. 인류도 물에 잘 녹았죠? 불연성이지만 분자 내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다른 물질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입니다. 부식성이 강하고 증기는 유독해요. 그죠? 그다음에 가연물 및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을 해서 분해 폭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장 및 취급 방법. 가연물, 유기물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해줘야 됩니다. 물과 접촉 시 발열 반응. 자, 요거죠. 인류위험물은요, 물과 만나도 위험성은 없었어요. 그죠? 뭐만 있었죠? 인류 중에 무기과산화물만 발열 반응을 했기 때문에 못 썼는데, 육류위험물 액성이 강한 산성이야. 강한 산성. 종류가 3가지밖에 없어요. 없는데 얘는 물과 만나면 발열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 물과 만나 발열 반응하는 것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는 거죠. 지금은 옛날에는 육류위험물이 4가지였을 때가 있었어. 4가지. 근데 지금 3가지밖에 없는데 뭐가 하나가 빠져나갔냐면 황산이 빠져나가. 황산이. 근데 황산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조금 안 좋은 이야기인데 왜 대구였죠? 그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거요? 그 꼬마애한테 누가 보게 되면 황산을 뿌려가지고 걔가 저기 죽어낸 거 아니야, 그거? 그래가지고 걔가 아주 괘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공소시 없애내보내, 그거 아니에요, 그게? 황산하고 똑같아, 얘네들이.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어요. 그 말은 물에 닿으면 발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황산이랑 유사한 애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발열 반응한다. 그리고 저장 용기는 내산성 용기를 사용해야 돼. 자, 이런 것들, 액성이 강한 산성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냐면 플라스틱을 녹이고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육류위험물 액성이 강한 산성인데 그냥 일반 용기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물이 누설될 수 있겠죠. 플라스틱이 녹거나 금속이 부식이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내산성이라는 게 뭐야? 견딜 내자죠. 산성에 견딜 수 있는 용기에 넣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라는 게 처음 나왔네. 육류위험물에서, 그죠? 액성이 산성이에요.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고 물에 닿으면 발열합니다. 그죠? 증기는 유독하므로 보호구를 착용해 줘야 됩니다. 라는 말 나와 있죠. 육류위험물의 소화 방법인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육류 중에 뭐가 있냐면요, 과산화수소 H2O2라고 아까 좀 전에 봤죠. 과산화수소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없죠. 갖다도 그냥 보게 되면 이름만 있네, 이름만. 그죠? 과산화수소 표에 있잖아. 과산화수소가 원래 위험물이 되려고 하면은 36%, 아마도 법규할 때 제가 표시해 드린 것 같아. 동그라미 칠하고.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퍼센트, 웨이트 퍼센트 이상이 되면 위험물입니다. 우리는 과산화수소를 어디에 이용해? 우리는 소독약. 여러분들 소독약은 얼마냐면 3%짜리야. 3%짜리. 그러니까 과산화수소수라고 돼 있죠. 과산화수소하고 물하고 섞었다. 과산화수소수. 그래서 물이 97%고 과산화수소가 3%짜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피부에 상처 나면 소독을 하죠. 소독이 되는 걸 여러분들 뭘로 알아요? 거품이 막, 그때 그 기분이 어때요? 기다려, 다 주고 있구나. 기분 되게 좋아요, 소독할 때. 근데 소독약을 처음에 새 걸 바르면 거품이 쫙 진하게 나요. 근데 그걸 이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뚜껑 몇 번 열고 닫고 하면 나중에는 거품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물 바르고 있는 거야. 뭐랑 똑같은 거냐면 과산화수소 병이 한 이만하잖아, 그죠? 뚜껑 열 때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를 아주 잘해요. 분해 똑같죠. 그래서 H2O하고 2분의 1 O2하고 그래 분해가 되는데, 내가 뭐 특별하게 가열한다든지 그렇게 분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우리 집 거실에다가 의약품에다가 넣어놓은 거에 불과한데도 얘는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위험물이었다면 얘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산소 공급원. 그런데 과산화수소가 3%가 돼야 소독이 되는데, 뚜껑 열고 닫을 때마다 뭐가 날아가? 산소가 날아가는 거지.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낮아지잖아. 여러분들 탄산음료를 마실 때 처음에 뚜껑 딱 닫아서 마시면 엄청 싸하죠. 근데 그거를 큰 거 사가지고 뚜껑 열고 닫고 몇 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싱겁잖아. 그럼 그만큼 농도가 낮아진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낮아졌다는 이야기지.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물 바르고 있는 거야, 나중에는. 그럼 약 사와야 되지.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엄청 위험해요. 그때 말했죠. 액체가 기체로 되는 순간 몇백 몇점이 된다 했었죠. 얘는 3%밖에 안 되니까 별반 위험성이 없지만 36% 이상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산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위험물은 저장 용기를 밀봉하죠. 밀봉. 근데 유일하게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뭐야, 걔가 분위기상으로? 과산화수소는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하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부 압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용기가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해?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나와 있어, 법에.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뭐다? 구멍 뚫린 마개를 사용하세요. 나머지 연물은 뭐야? 밀봉하세요. 라는 얘기. 물론 뭐 온도가 낮은 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서 과산화수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뚜껑 열어놓고 소독하지 말고 얼른 뚜껑 닫고 소독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빨리 농도가 희석이 되니까.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거실에 서랍력을 딱 열면 아세톤이 나옵니다. 아세톤은 이게 사료염물의 일석유리의 지정품명이라고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소독약이 나오면 육류염물인데 분해가 잘 되는 거 설명해주고, 그럼 가족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다 싶어가지고. 자, 소화 방법. 소량일 때에는 대량의 물로 희석 소화합니다. 얘는 양이 중요해, 양이. 그래요. 육류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량의 물을 확 씻어내버리면 돼. 왜? 물에 녹으니까 희석이 되잖아. 그런데 육류염물이 이만한 탱크에 이만큼 있는 거야. 근데 호수로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성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희석이 되는 것보다 뭐가 더 커, 이제 그때는? 발열이 커가지고, 발열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분해가 되겠죠. 위험해지니까 소량이면 대량의 물로 희석을 하면 되고, 대량 있으면 주수 소화는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특수가염물이 있는데, 특수가염물은 법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특수가염물의 종류만 한 번씩 보시고, 특수가염물은 유염물이 아니라 걔는 그냥 일반 가염물입니다. 그 중에 어디 있나요? 오른쪽에 세 번째 가연성 액체라는 게 있는데, 걔는 인화점이 얼마라고? 250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방관계 법규, 그 다음에 소방원론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약 얼마 우리 강의했죠? 한 달 됐나요? 약 한 달 정도 강의했죠? 네. 뭐 수업은 13번 수업을 한 건데 한 달 강의하셨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는 기계를 강의하니까 전기 분야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하시고, 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뭐 강의 중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